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살펴보고 있죠? 보건에서 환경과 산업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식중독 문제 출제됐고요. 답이 포도상규균의 장독소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균형 식중독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염형하고 독소형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죠. 감염형에는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장출혈성 대장균이 되시겠어요. 독소용에는 보툴리누스, 포도상규균이죠. 보툴리누스는 식중독 중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아요. 신경독소가 있는 거죠. 통조림이나 소시지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포도상규균은 잠복기가 짧은 게 특징이에요. 1시간 이내에도 발생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 흔하다 하면 포도상규균이죠.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분이 함유된 식품에 많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도시락이나 케이크나 빵 이런 것들에 포도상규균 식중독이 잘 발생하실 수 있죠. 독소가 장독소죠. 그래서 장염을 일으키는 독소가 분비가 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장독소를 분비하며 잠복기가 짧은 식중독의 원인균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답은 포도상규균 4번에 있는 포도알균이 되시겠죠. 우리 보기에서 보툴리누스 독소형이죠. 신경독소를 유발하는 통조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되시겠어요. 2번 살모넬라, 3번 장염비브리오, 5번에 장출혈성 대장균 다 이제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대기오염도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열섬하고 산성비가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온실효과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온난화죠. 요즘 이슈인데 이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적외선 복사율을 흡수해가지고 온도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할 때 엘니뇨 현상이 생기고 반대로 해수면이 차가워지는 게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열섬은 주변 온도보다 특별히 높은 기온 현상을 나타나는 것을 열섬이라고 해요.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죠.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높거나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과밀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계절에서는 겨울에 뚜렷하게 나타나죠. 오존층 파괴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오존층이 프레온가스, 메탄가스 등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구멍이 나기 때문에 해로운 자외선들이 바로 들어오게 돼서 피부암이나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심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오존층 파괴다 해주시면 돼요. 산성비는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들이 수증기하고 합쳐져 가지고 비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식물에 영향을 줘서 식량 생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 장애도 발생하고 구조물들 이제 뭐 전통 가옥이나 석조물 이런 것들이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성비로 인해서 수질도 산성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환사 현상은 보시면 산화물을 포함한 바람에 쓸려서 그 원 지역에서는 표토가 유실이 되고 그 바람이 날라온 곳에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시정 악화와 호흡기 장애, 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황사 현상이 되시겠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높은 건물이 들어선 도심 지역에서 건물 도로 등에 의해 복사열, 냉난방 장치에 의해서 열에 의해 도심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상승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열섬이라고 했죠? 열섬 현상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매연 등이 공기 중에 올라갔다 수증기와 만나서 낙하하면서 농작물 피해와 석조 건물 부식 등 피해를 주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산성비죠. 산성비 현상이라고 하시면 돼요. 새집중후군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새집중후군은 신축 주택이 건축 자재 쓰는 것 중에 벽지나 접착제, 페인트 이런 것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유해 물질에 의해서 두통이라든지 아토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현상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시면 되죠.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베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데 온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35에서 40도로 실내를 가열한 후에 환기하는 방법을 3번 이상 하시는 걸 베이크아웃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기를 하거나 가구 싱크대 같은 데 접착제 성분들이 빠져나가도록 가구 문을 열어놓고 공기 정하는 식물들을 들여놓는 것들이 새집 증후군을 예방 대책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문제로 풀어보시면 눈과 코의 자극과 어지러움을 유발시키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 물질은 뭐냐 했을 때는 3번에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되시겠어요. 수질 오염 지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용존산소 기억해 주셔야 되죠. DO, 용존산소량은 깨끗한 물에서 높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죠.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지고요. 염분이 낮을수록 높아질 수 있어요. 깨끗한 물에는 DO가 상승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같은 경우는 물속에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 양이에요. 그러면 분해할 물질들, 오염물이 많을 때 산소가 필요한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더러운 물에서는 BOD가 상승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필요한 산소 양이기 때문에 DO와 BOD는 반대로 움직여요. BOD가 상승할수록 DO를 쓰기 때문에 DO는 하강하실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같은 경우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그냥 미생물이 분해할 수도 없는 정도인 거예요. 화학적 산화제를 넣어서 분리시켜서 소비하는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러면 BOD가 높은 물보다는 공장 폐수 같이 미생물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오염된 물에는 COD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염된 물에는 부유물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을 SS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유물이 높을수록 광합성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음료수의 수질에서는 100ml 중에 대장균이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기준치가 있어요.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1ml 중에서 100마리 이하로 나와야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될 수 있는 수질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문제 풀어볼게요. 수질 오염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히 번식하였다. 물의 오염 지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시면 부유물이나 유기물질들이 많아서 플랑크톤이 급속히 자란 거죠. 그러면은 수면을 덮어가지고 광합성도 안 되고 이제 물 속에는 산소가 계속 부족한 현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럼 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 요구량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1번에 DO가 감소된다는 답이 될 수가 있죠. 이번에 BOD 같은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게 되면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BOD가 상승한다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네 번째 있는 온도가 하강한다는 반대겠죠.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5번에 부유 고형물이 많고 DO가 증가한다. 부유 고형물인 SS, 부유물질들은 높아질 수가 있지만 그만큼 DO는 녹아있는 산소는 줄어든다 해주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산업 문제는 중금속 중독 중에서 이제 납중독을 일으키는 작업 종사자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납중독 같은 경우는 용접공이나 납충전지 생산이나 페인트 생산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잇몸에 보라색 선인 납선이나 뼈 조혈의 기능장애, 빈혈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작업 공정을 밀폐하거나 배기장치,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쓰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수은은 형광 램프 생산이나 전구 생산하는 곳, 전기 제품을 폐기물하는 처리하는 곳에서 수은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구내염이나 근육의 진전, 정신 증상이 생기고 대표적인 질환이 미나마타병이 있어요.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카드뮴은 형광 등을 제조하거나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산업, 살균제, 살충제, 안료, 색소, 인삼 비료 등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질병이 이타이타병이 있죠. 칼슘 재흡수를 못해서 골다공증이나 보행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이 생기실 수 있겠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납중독과 관계 있는 직업으로 옳은 것은 하면 2번에 있는 페인트공하고 축전지 제조공이 되실 수 있죠. 1번에 보시면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는 저기압 장애 발생하고 판금 작업자는 진동이랑 소음이 심하죠. 그래서 난청이나 레이노 증후군이 생기실 수 있어요. 3번의 타이피스트는 진동과 관련 있죠. 레이노. 터널 공사장도 고기압과 관련돼서 잠합병 걸리실 수 있죠. 4번에 농약 제조업자는 카드뮴 장애, 타이피스트는 진동, 5번에 탄강구는 광선 장애예요. 가시광선이 부족해서 이제 안구진탕증이 걸리실 수 있죠. 잠수부 같은 경우는 고기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잠합병 걸리실 수 있어요.